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의 자동차 자회사 빈페스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 오토바이 클라라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한국의 변속기 전문 기업인 MBI인데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 대해 현지에서는 빈그룹의 강력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MBI 코리아 그룹은 오는 2019년 2월 말 베트남 시장에 3종의 오토바이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BI 그룹 유문수 회장은 베트남의 현지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전기 오토바이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빈페스트 클라라를 포함해 대부분 50cc 오토바이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MBI의 제품은 엔진 용량이 110에서 125cc 이상입니다. 최대 속도가 110km에 달하는데 현지 시장의 주력 모델인 50cc와 겹치지 않습니다. MBI는 오는 2019년 7월 말까지 전국에 500대의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15,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 MBI의 첫 번째 목표는 점유율 3%이며 그 다음에는 5%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문수 회장은 가솔린 모터바이크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가솔린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연간 340만 대 이상으로 매우 큰데요. 그중에 혼다는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야마하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회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 출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중저가 저가 라인 모두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1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오피시나다넷이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스마트폰 조사에서 삼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응답자 중 28.8%는 갤럭시 S9 플러스, 25.4%는 갤럭시 노트 9을 올해 최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삼성 스마트폰을 택한 셈입니다. 삼성이 브라질에서 맹위를 떨치게 된 배경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유통 채널 차별화, 가격 경쟁력 등이 경쟁업체에 비해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인데요.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가 아이폰 XS Max를 선택해 애플이 삼성 제품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였고 대만 IT 업체 에이수스 젠폰 5G가 13.4%로 득표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고가 제품 중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 A8 플러스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35%는 갤럭시 A8 플러스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이수스 젠폰 5, 모토로라 모토 G6 플러스, 모토로라 모토 G3 플레이, 소니 엑스페리아 X-A2 울트라 순입니다. 저가 라인에선 22.3% 응답자가 삼성 갤럭시 J8을 택해 1위에 올랐습니다. 갤럭시 A6 플러스도 13.4%의 득표율을 기록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내식으로 선보인 비빔밥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 최고의 항공사 톱10에 뽑혔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프랑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행 전문가가 꼽은 전 세계 최고의 항공사 톱10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톱10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아줄과 카타르항공, Z2.com, 사우스웨스트항공, 에버에어, 일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뉴질랜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대한항공이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취향 노선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항공 전문 비평가로부터 기내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양식 위주 기내식에서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을 도입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비빔밥은 지난 1990년대 초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채택된 이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브라질 저비용 항공사 아줄은 브라질 전역에 걸쳐 100여 개 노선을 운항 중인데요. 평론가들은 아줄의 저렴한 가격과 항공의 예약의 편의성, 기내 청결 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본사를 둔 카타르 항공은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에서 호평을 받았고, 대만 국적항공사 에바항공은 항공기에 도색된 헬로키티 때문에 이용객의 관심을 끌어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일본 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이 기내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일본 국내선 60개 노선과 30개 이상 국제선을 보유한 일본 항공은 된장국을 비롯해 아이스크림 디저트로 고객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에미레이트 항공과 뉴질랜드 항공은 여유 있는 좌석 공간을 통해 최고의 항공사로 꼽혔으며, 싱가포르 항공은 승무원의 효율적 서비스에 좋은 점수를 얻어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트남의 국민경찰을 꿈꾸는 빔페스트의 파딜에 대한 현대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인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의 소형차 산트로가 2019년 베트남에 상륙하는데요. 소형차 부문에서 인도와 비슷한 선호도를 지닌 베트남의 산트로가 출시될 경우 이제 막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베트남 현지 자동차 회사인 빔페스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 따르면 인도에서 지난 10월 재출시한 소형차 산트로의 주문 물량은 4만 5천 대에 달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내년 1분기 중 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아토스라는 브랜드로 이 차를 출시할 예정이고, 베트남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산트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기량 1100cc의 가솔린 모델이며 5단 자동차 수동 변속기를 갖춰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판매 단가는 낮췄는데요. 7인치 센서 스크린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및 미러링크를 설치했으며 스티어링 휠에는 다기능 버튼을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수동 제어 장치와 패브릭 덮개형 시트가 내장돼 있는데요. 앞 에어백, ABS 안티락 브레이크, 전자저울,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치백 형태로 객실과 트렁크 부분을 없앤 채 뒷문을 위로 열 수 있게 만든 기능형 소형차입니다. CJ CGV는 최근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CGV 동관 거마오개관으로 국내외 누적 500호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 1998년 CGV 강변에 1호점을 연일해 20년 만의 성과입니다. CGV 동관 거마오는 CGV 중국의 112번째 극장으로 4DX, 스크린X, IMAX, 골드 클래스 포함 총 12개관 1715석의 플래그십 극장입니다. CJ CGV는 이달 안으로 중국 광저우 청두,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마디운 등의 해외 극장 14개를 추가 오픈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누적 총 514개 극장, 3,756개 스크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파가 시작되면서 겨울 분양시장 비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분위기에 수요자 관심이 분산돼 분양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속 비규제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이 뜨거운 관심이 높은데요. 비규제 지역은 입지적 이점이 좋고 청약 자격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분양에 나선 비규제 지역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 대박을 기록해 분양가 거래도 활성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비규제 지역인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남산인데요. 이 단지는 191가구 분양에 6만 6,184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346.5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에서의 분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GS건설과 코오롱 글로벌은 이달 대구 중구 남산동 2951단 1-1번지 일대에서 남산자이 하늘채를 분양하고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6층, 총 12개 동 1,368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 분양은 965가구입니다.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의 중소형의 평면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고 단지 바로 앞으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방고개역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내당초, 구남중, 대구 보건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단지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내년 1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지구에서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총 4,655가구의 규모의 메머드급 주거단지의 마지막 공급 물량으로 이미 지난 1, 2차 단지가 성황리에 완판되면서 주목받은 단지인데요. 김포시 끝자락에 위치해 서울의 이동이 간편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신공영은 12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인천 검단 한신더휴를 분양할 계획인데요.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검단 상업, 업무지구와도 맞닿아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계양천과 수변공원이 위치한 공세권 단지로서 미세먼지 정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 속 힐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한다면서 특히 규제 지역 인근에 위치한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수수료 0%를 내세우는 간편결제 서비스인데 시행 초기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많지 않은 데다 기존 카드와 수수료에 큰 차이도 없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존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추가적이고 또 구체적인 다양한 혜택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